8월, 이 나라에 상상도 못할 변화가 시작된다는 말, 믿으시겠습니까? 오랜 시간 침묵해온 지리산의 한 은자가 최근 입을 열었습니다. 37년간 아무 말 없이 세상을 지켜본 그는 드디어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내부에서 균열의 조짐이 드러나며 8월 15일이 다가오자 점점 더 많은 이변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이 감지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단 하나의 단서, 그 진실을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탐색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리산 천안봉에서 남쪽으로 7일쯤 내려가면 누구도 찾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작은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1987년 한 남자가 들어간 뒤로 그는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서울에서 이름난 사업가였고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커다란 변혁이 온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지리산 은둔자, 혹은 세상을 버린 늙은 도인이라 불렀지만 그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IMF도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침묵 속에서 지켜볼 뿐 입 한 번 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제야 입을 열었을까? 7월 말 전국이 기록적인 더위에 시달리던 시기, 지리산의 이상한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막던 계곡물은 탁해졌고 짐승들은 평소와 다른 낌새를 보이며 사라졌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던 새들은 중간에 멈춰섰고 산 전체에는 들리지 않던 낮고 깊은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나갑니다. 산이 경고하고 있다고. 최근 국내 언론의 흐름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국과의 협력보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기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단순한 논조의 변화일까? 도사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흐름 뒤에 정교하고 장기적인 설계가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쪽의 거대한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략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나라의 정신을 갈라놓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한국을 향한 경제적 지배력을 차근차근 넓혀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의존도는 상승했고 그에 따라 외교적 자율성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사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 흐름이 아니다. 의도적인 외교적 약화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쪽에 또 다른 초강대국, 즉 미국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나라의 독립성과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 역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입니다. 어떤 길이 진정한 무정의 길입니다. 최근 들어 요동치는 한미 관계의 흐름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가까워졌다가도 다시 멀어지는 듯한 애매하고 복잡한 외교 신호들.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더 깊은 차원의 선택을 요구받는 순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목소리는 달립니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세력과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실리 노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사는 이 흐름을 비유적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거대한 회의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영향력을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한반도는 작디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그 점을 두고 가장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8월이 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 아군이며 누가 이 땅을 뒤흔드는 적인지. 그는 거대한 글로벌 게임의 마지막 수가 증기되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이번 8월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밖이 아니다. 진짜 전쟁은 이 나라의 내부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진정 중요한 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도사의 음성이 이전보다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본 세 번째 환사는 지금까지 중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목적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다. 그 순간 도사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는 78년 전에 어느 날을 회상했습니다. 바로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역사적인 밤이된 날. 하지만 도사가 말하는 8월 15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날짜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의미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자유를 얻은 날이 아니다. 더 큰 운명의 문이 처음 열렸던 날이다. 하지만 그 문을 지켜내는 진짜 싸움은 그 후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해방 이후 우리는 분단, 전쟁, 독재와 혼란을 겪으며 진짜 자유가 얼마나 먼 여정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도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5일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 문은 마지막 기회이며 진정한 자유를 위한 문이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 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깨어있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으며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왜 하필 8월 15일입니다. 도사는 조용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역사적 회상이 아니다. 미래를 선택하는 날이다. 조상들이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그가 본 환상 속에서 정오의 태양이 하늘 정중앙에 떠올랐고 그 순간 하늘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틈 사이로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었고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도사는 예를 들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1960년 4.19 혁명, 1987년 6월 항전. 그 모든 순간은 민중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꿨던 때였습니다. 3.1운동은 비폭력 저항으로, 4.19는 부패에 맞선 정의의 외침으로, 6월 항쟁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8월 15일은 그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 곳곳에서 깨어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도 8월 15일을 향한 대규모 집회와 모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번 8월은 단지 여름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가장 이상한 점은 이 모든 움직임이 서로 연락한 적도 없는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같은 날, 같은 시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이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들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함성을 지르지 않았고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태극기를 들고 두 손을 모아 묵묵히 서 있었을 뿐입니다. 광화문, 광복로, 봉선로, 금남로,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든 오후 3시. 그들의 눈빛엔 슬픔이 아닌 결연한 평화의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혁명이란
무기가 아닌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고요함조차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사람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며 조용한 결집을 깨트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는 언제나 가짜를 잊습니다. 진심은 결국 거짓을 무너뜨립니다. 그날 밤, 도사가 본 환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눈을 감고 하나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는 소리 없이 하늘로 퍼져나갔고, 하늘은 그 간절함에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고 빛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네 번째 환상은 더 어두웠습니다. 도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뉘지 않은 임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흔들려 한다. 8월을 앞두고 준비된 외부 세력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보였습니다. 도사는 거대한 작전실을 보았습니다. 수십 명이 교대로 거짓을 짜내고 24시간 여론을 흔들고 불신을 조장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리는 모습. 점진위기, 안보 불안, 정치적 충돌. 연이어 터져나오는 사건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분산시켜 혼란스럽게 만들어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 그리고 지금 그 일들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반 없는 공포들, 과장된 위기의 소문, 끝없는 지명 간의 갈등. 도사는 경고했습니다. 특히 8월의 첫 주, 그들은 가장 거세게 흔들 것이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흐트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를 간과했다. 이딴의 마음은 이미 깨어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은 이제 쉽게 속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조작과 왜곡의 수법들.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조작인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사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빛을 낸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을 가르지 않아도 어둠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이 그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도사는 아주 작은 시작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깨어납니다. 그 깨어남이 또 다른 10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10사람은 다시 수백, 수천의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고 작은 파동이 호수 전체를 일렁이게 하듯 진실은 그렇게 사람 사이에서 확산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곁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느 소박한 식당 사장이 매일 아침 태극기를 내걸자 그 골목의 가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생이 SNS에 올린 역사 이야기는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습니다. 광주의 한 주부가 시작한 작은 독서 모임은 이제는 매주 수십 명이 모여 서로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유명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진실을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강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갈라졌던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이제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감탄했습니다. 진실은 방송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다. 과거는 언론이 독점했던 정보의 흐름이 이제는 시민 개개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거짓보다도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서로 검증하기 시작했고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는 눈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도사는 오래전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 광주 전파가 끊긴 도시에서 시민들이 손으로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1987년 미화 젊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어른들이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연대이고 파괴가 아닌 회복이며 증오가 아닌 사랑입니다. 8월 15일이 다가올수록 그 움직임은 더욱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수많은 대화들이 오가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이름 없는 작은 모임들이 스스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깨어있는 이들의 자발적인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조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흐름은 어떤 외부의 방해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도사는 말했습니다. 진짜 힘은 위에서 명령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그 힘은 사람들 아래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그 어떤 거대한 힘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사가 본 환상 속 8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부산까지 광주에서 대구까지 전국의 집회 장소들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애국가는 하늘을 울리고 하늘은 그 울림에 응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사가 본 환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어둠이 거친 새벽, 햇살이 스며드는 들판 위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단지 서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성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사가 본 미래의 한국은 단순히 위기를 넘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희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작은 반도 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외압을 이겨내고 어떻게 내부의 갈등을 극복했는지 세계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민심이 하나로 모인 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8월 15일이 지나고 몇 개월,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연구와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군사력도 경제 규모도 아닌 바로 국민의 정신과 그리고 비폭력적 연대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쳤는가? 어떻게 폭력 없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이뤘는가? 이 질문들은 일본의 거리에서, 독일의 회의실에서, 프랑스의 광장에서, 심지어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활전 2호 집회를 모델 삼아 자신들의 목소리를 평화롭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의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분열과 피로에 잠식된 그 나라에서도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단지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다. 새 삶의 길을 밝히는 나라가 되었다. 가장 뜻밖의 변화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사의 환상 속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성공이 국경을 넘어 중국 시민들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을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윗사람의 명령이 아니다. 깨어난 민심의 발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잉태한 출발점은 2025년 8월 15일 바로 그날 밤하늘이었습니다. 도사는 그날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수십만 년이 말을 잃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부호도 없었고 시위도 없었습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조용히 애국가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비는 멈추고 바람은 가라앉았습니다. 하늘 위로 새들의 노랫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도사는 말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닿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외부 세력들의 압박은 서서히 힘을 잃었고 내부의 갈등은 의외의 방식으로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의 고동처럼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정신의 전환이었습니다. 물질이 지대하던 시대는 저물고 가치와 의미, 마음의 울림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사는 환상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세 가지 상징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분노가 아닌 연합, 분열이 아닌 통합,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작지만 단단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강대국은 아니지만 따뜻한 마음과 짙은 지혜를 품는 나라. 무역은 약하지만 정신의 울림이 세계를 이끄는 나라. 그 나라는 이제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물질의 힘보다 도덕의 힘으로 기억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한국에 주목했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었는가? 갈등을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했는가? 외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전쟁 없이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무기도 돈도 아닌 깨어난 사람들의 조용한 연대였습니다. 그러나 도사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가능성일 뿐이라고. 현실이 될 수 있느냐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단고를 남겼습니다. 8월 15일 그 자리에 서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서 깨어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한 사람의 깨어남은 10사람을 깨우고 10사람의 깨어남은 민족 전체를 일으킨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사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당신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리산의 깊은 계곡에서 37년간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전한 6개의 환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의 미래, 세계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 우리의 책임, 이제 그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도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게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몇 주, 도사가 말했던 바로 그 결정적 날,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도사가 본 환상 속에서 열린 마지막 문, 그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그 앞에 선 자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외부 세력은 이제 마지막 몸부림을 시작할 것입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범람할 것이고 사건과 사고는 연이어 터질 것입니다. 정치적 스캔들, 안보 위기설, 경제 불안 시나리오, 모두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교한 흔들기 작전입니다. 하지만 도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눈을 뜬 자는 다시 잠들지 않는다. 진실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속지 않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듣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도사가 기다려온 바로 그 결표 선택된 사람 결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4가지 약속, 이 이야기를 전파해 주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 전체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면 10사람이 깨어나고 10사람이 깨어나면 1000명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1000명의 깨어남이 이 나라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 거짓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가올 며칠 동안 수많은 거짓 뉴스와 조작된 정보들이 우리의 정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눈, 선동을 이겨내는 마음,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힘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언론이 절망만을 쏟아내더라도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고 사랑은 미움을 녹이며 희망은 절망을 몰아냅니다. 그 믿음이 이 시대를 견디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8월 15일 그 자리에 함께 서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피켓도 필요 없습니다. 함성도 시위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도사는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또한 확신했습니다. 깨어난 자들이 함께 산다면 반드시 이긴다. 도사의 마지막 예언, 그리고 당신, 그날 밤화문, 수십만의 사람들이 말없이 태극기를 들고 조용히 애국가를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비가 멎고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에서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그 기도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압력은 서서히 사라지고 내부의 분열은 점차 치유되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의 시대가 가고 협력과 공존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갈등의 시대가 끝나고 화학과 치유의 시대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사는 본 것입니다. 그 조용한 집결의 울림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일본으로, 독일과 프랑스로,
그리고 멀리 미국과 유럽 대륙까지 번져가는 장면에 세상은 한국을 증오합니다. 경제력이 아닌, 군사력이 아닌 국민의 깨어있는 정신력으로 변화한 나라, 그 한국의 길을 따르고 싶다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할지, 그 자리에 설지, 우리의 운명을 바꿀지 말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부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지금 깨어나세요. 그리고 함께 서세요. 8월 15일, 그 역사적인 날, 우리 모두 함께 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지켜봅시다. 마지막 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